과연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도발, 핵, 돼지들의 발작으로 수십 년간 세계는 북한을 주목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엣 가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 이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과연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북한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북진, 경제제재, 공작, 내부 붕괴 유도, 쿠데타, 정보전 등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얘 백두산에 오줌 싸나.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 결국엔 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영원할 것 같았던 파시즘의 상징, 독재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28년의 분단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1989년 크리스마스, 루마니아의 산타는 루마니아의 독재자에게 사형을 선물했습니다. 사막의 폭군이 30년간 쌓아올린 모래성, 단 3주 만에 무너졌죠. 70년 넘게 이어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독재 왕조가 우리 코앞에 존재합니다. 역사는 말해왔습니다. 영원한 독재는 없다고. 이 체제의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 경제제재, 정보전, 암살, 선제 핵공격, 북진. 오늘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5가지 시나리오, 그 가능성을 파헤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북한을 붕괴시킬 임무를 맡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을 붕괴시킬 전략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장악했지만 러우 전쟁의 여파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무기와 물자가 절실해진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젠 북한 봉쇄의 열쇠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쥐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죠. 만약 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면 북한은 극도의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북한 인민들이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과연 김정은 자신에게 등 돌린 인민들의 분노를 얼마나 억누를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든 북한 붕괴를 원하는 이들에겐 경제제재의 장기적인 위력은 강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심각한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트럼프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한 인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즉 대북 제재는 국제사회의 윤리적 딜레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제재의 실질적 피해자가 북한의 평범한 인민들이란 거죠. 경제제재가 과연 김정은과 일부 권력층에 효과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경제제재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는 인민들입니다. 게다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의 권력 유지와 생존입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한 후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지켜본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이젠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까진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제재에 협력한다는 헛된 희망을 갖고 말했지만 이들이 북한 붕괴란 위험한 도박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 북한이 붕괴된다면 수없이 몰려드는 난민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무엇보다 주한미군과 국경을 맞대고 대치해야 하는 껄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일부를 완충지대로 삼아 난민을 관리하고 주한미군 주둔도 통일후 남한에만 주둔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지만 적당히 살 만큼의 식량과 에너지만 주면 굴러가는 가성비 최강의 방패막이를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처럼 북한 붕괴를 위한 경제 제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가장 은밀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정보유입.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 70년 넘게 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이 나라에 조금씩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USB, 라디오, 대북 확성기, 풍선을 통한 삐라살포,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를 통한 삐라살포까지 외부 세계의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알고 있던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경제적 번영과 자유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3부자가 이룬 성과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북한 당국이 조성하는 공포정치에 대한 불만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당성은 신격화에 의존해왔습니다. 주체사상, 절대자, 그들의 무오류성,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국가라는 허황된 선전. 북한이 남한보다 번영하고 풍요롭단 개소리들. 북한 인민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냉전시대 정보 유입은 동구권 붕괴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 변화가 다른 이에게 전파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이에게 퍼져나가는 과정. 정보가 가진 힘이죠.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북한 정권은 정보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정보 유입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엔 남한 문화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유포하면 사형까지 선고됩니다. 단지 엄포가 아닌 실제 처형이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라 해도 공개 처형하는 수준이죠. 그리고 인민들의 정보 수용 문제도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평생 철저한 사상 교육을 받은 북한 인민들이 갑자기 유입되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충격일까요? 아니면 거짓으로 치부할까요? 정보의 힘이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암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권력 교체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단 한 사람, 독재자이자 북한의 정점을 제거함으로써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법이죠. 김정은만 제거하면 되기에 민간인 피해도 없고 대량 파괴도 부수적 피해도 없는 깔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김정은 암살 작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가장 철저한 경호를 받고 있고 김정은의 일정과 이동은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집니다. 일정은 극비에 붙여지고 새벽 이동 경로는 수시로 바뀌며 유인용 차량까지 동원합니다. 김정은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이는 북한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암살은 김정은이 신뢰하는 그에게 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측근을 통한 암살이 어렵다면 특수부대를 투입해 참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발각되지 않고 침투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침투했다 해도 김정은이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 있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 제거 이후의 상황입니다. 김정은만 제거된다고 북한이 곧바로 무너질까요? 북한 권력의 공백을 김정은 충성파가 채울지 아니면 남한의 우호적인 세력이 채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시작될 가능성 크죠. 암살에 성공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 내 남한 강경파가 득세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이 김정은의 핵버튼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그땐 또 다른 핵버튼이 눌려야 할지도 모르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극단적이면서 단순한 방법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핵 공격. 현재 세계엔 9개국만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을 목표로 한다면 8개국이죠. 그중 누가 북한의 핵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철저한 중립 노선을 택하고 있기에 대북 제재에도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북한에게 핵 기술을 알려준 국가여서 안 친할래야 안 친할 수가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미국뿐입니다. 현재 미국은 약 5,8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의 약 50에서 90여 기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준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숫자 비교는 무의미하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은 지하 깊숙한 곳에 분산 보관되어 있죠. 지하 벙커를 때릴 현무미사일을 수백만 발 갖고 있어도 북한 내 모든 핵의 위치 정보를 알고 100% 제거한다는 건 힘듭니다. 북한이 핵을 미국까지 날려보낼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은 방공망을 강화했어도 핵 한 방은 맞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핵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약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핵이 터진다면 50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과 출산율 등을 고려한다면 북한에게 핵단 한 발만 맞아도 사실상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아마도 북한을 붕괴시킬 마지막 방법이 더 끌릴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는 방법, 즉 북진통일, 전쟁입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시나리오죠. 사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경제력의 차이에서는 너무나 극명하고 군사력 또한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한국군의 우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마 북한 공군은 전쟁 시작 수시간 안에 괴멸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진 않습니다. 핵 빼면 시체인 북한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피해로 끝낼 수 있는가입니다. 북진을 위해선 휴전선 근처에 북한군을 압도하는
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집결해야 합니다. 감시 장비가 발달한 오늘날은 대규모 군사이동은 숨길 수가 없죠. 이제 막 정찰위성을 띄운 북한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즉시 상황을 알아차릴 것이고, 김정은은 국군과 미군이 북진 준비태세를 갖추며 휴전선을 넘어 자신에게 칼을 들이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김정은의 선택지는 하나뿐일 수 있습니다. Nuclear launch detected.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포 하나만 쏴도 핵투사가 가능한 거리에서 북한의 변칙적인 핵발사 체계를 모두 막아내는 건 힘듭니다. 즉 한미연합군의 병력 집결과 북진 움직임이 보이면 북진을 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북진 통일의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김정은과 수뇌부를 완전 제거하고 북한의 모든 보복수단까지 거세하는 것이지만, 앞서 말했듯 김정은의 소재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 김정은 제거에는 성공했지만 핵능력 거세에 실패한 경우엔 핵버튼이 어떤 미친놈에게 넘어갈지 모르고 극단적 대남 강경파가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권력을 잡은 어떤 미친놈이 한국,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이판사판 서로 공멸하자는 식으로 핵을 발사하지 않을 거란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 붕괴 후의 혼돈이 자국의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북진을 고려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과도 직면하게 됩니다. 강대국들은 한국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겁니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멸망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지난 6월 러시아는 북한과 유사시 지체 없는 원조를 해주겠다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붕괴 시 쏟아지는 난민 문제와 함께 북한이란 연비 좋은 방패막이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바라고 자신들의 국경 근처에 미군이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묵과할 리가 없습니다. 중국은 미군이 38선 위로 진출하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 천명했죠. 이처럼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정학적 요충지이기에 단순한 군사력 이상의 정치외교적 고려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진은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미군의 대규모 파병과 막대한 비용을 우려하고, 특히 전쟁이 확전되어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에 미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지하죠. 일본 또한 현상 유지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판단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하여 현상 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가져올 위험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한 북진 통일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 전쟁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피해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현상 유지가 국제사회와 한국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에 북한이 깝쳐도 봐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